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 양진중학교 내신 대비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에 실시된 양진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출제 경향 분석에서 일단 전체적인 문항수가요, 서술형 없이, 단답형 없이 선택형으로만 31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 범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와 문학 파트,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단원의 문장에 짜인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문법 프린트, 품사와 관련된 프린트, 물론 교과서에도 있는 개념들도 역시 다양한 예문과 함께 프린트가 제공되었고요.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듣고 필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를 다루지 않고요. 다른 출판사의 작품들을 이제 프린트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개념어들, 표현법, 이런 사례들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구성된 프린트를 제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가 3작품이 있었고요. 수필 한 작품에서 이렇게 작품 구성은 4작품이고, 거기에 문학 개념어 관련된 예시들 같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수가 문법 파트에서 23문제, 문학 파트에서 18문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분석해드리면요, 오히려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면서는 문법,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조했고요. 전날에도 문법 위주로 좀 확인을 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문법보다 문학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문법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풀만했다, 이런 게 줄을 이룬다면 문학은 좀 당황스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많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왜 어려웠냐? 개념 프린트를 활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개념 프린트에도 이제 짤막짤막하게 예가 되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실제 시험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 아예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중학생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낯선 작품들을 선택지에 제공해서 그 안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표현법이라든가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을 판단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개념들 정리하고 개념 관련된 예문들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기출문제도 풀어봤죠. 그래서 사실 문제 구성 자체가 막 고등학교 수준이나 모의고사 수준으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제시가 되었고, 그 단순 명료한 문제 의도와 예문에서 그동안 학생들이 연습했던 개념들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 풀면서 고민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대체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확한 개념과 지식을 평가하는 유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A등급 받는 90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문법보다는 문학에서의 좀 문제 해결, 한두 문제에서 틀리느냐 혹은 맞히느냐, 요게 좀 가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에서는 이 학생들과 함께 시험 대비 어떻게 진행했는지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의 내신 대비 준비는요, 항상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정규 수업이 일단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양진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4시 수업 혹은 일요일 1시 수업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주요 필기가 담긴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무의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프린트로 제공되는 게 많아서 그 프린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뒤쫓는 프린트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같이 반복해주는, 물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나눠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문법 같은 경우에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각각의 시험 범위 안에 단원의 핵심 놓치지 않도록 수업에서 유도했습니다. 반복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내신 때 그런 게 중요한데, 수자는 그래서 평일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회 혹은 4회 정도 진행했고요.
주말에 정규 수업이 있다면 평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걸 진행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담은 교재, 즉 수업 때 들은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문법 파트 개념 확인하고 있는지 그런 빈칸 넣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출력 연습 꾸준하게 했습니다. 반복했고요. 결과 1대1로 구두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원별 평가 문제집도 이제 풀기 확인하는데,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횟수가 좀 적었죠. 왜냐하면 교과서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 자체가 없었습니다. 같은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다른 문제들, 문제집의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1번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출력 연습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 학생들이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요, 학생들이 이제 누적되게끔 한 건데, 그날 클리닝했던 것들 혹은 전주 수업 포함해서 본인이 얼만큼 잘 이해했는가 혹은 이해가 부족한 건 어떤 것인가를 좀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요게 이제 뭐 단기간에는 어떤 한 시험 기간 나와서 한 학기 정도에 쌓여 나간다면 학생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뭐가 좀 뜻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문법 중심의 과제를 2주 정도 제공해 주었고요. 이때 실제 기출 유형과 유사한 문제 더하기 좀 더 어려운 문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까지 같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진도에 맞춰서 요일별로 구성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에 맞게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요. 각 문제를 푼 뒤에는 마찬가지로 스스로 뭐가 좀 어려웠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어서 학생들이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본인이 어떤 걸 잘 이해하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꼭 그때그때 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직전 대비 수업이라고 해서요, 적중과 분석 자료 마지막 파이널 연습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중심 내용과 기출 포인트 출력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빈칸 넣기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채워 나갈 수 있게끔 했고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런 문제, 이게 문학 프린트 내용인데 나는 봄이로소이다의 어떤 표현들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빈칸 잘 채웠으면 그 문제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당연히 최근 기출 중심인데 이번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출도 좀 적었습니다. 문법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문학 작품이 교과서 바깥에서 출제되다 보니까 문학 부분에 대한 기출 연습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출문제 같이 교재에다 풀어 보았고요. 이 모든 것들, 기출문제 풀이 포함해서 빈칸 넣기 포함해서 학생들과 1대1로 확인 최대한 해서 귀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 전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아쉬운 결과들도 있었을 것이고 만족성 결과가 있었겠지만, 일단 최소한 저희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연습하고 실전에서도 좀 더 좋은 결과, 문법 파트만 놓고 봤을 때에는 좀 안정적인 점수 얻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학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듣는 바에 의하면 이제 전체 평균이 60점 정도다, 60점대다. 그리고 뭐 원래는 이제 중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100점짜리나 90점 이상했던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이번 시험 100점도 전교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하는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과정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 저희가 이제 5월 7일, 8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이렇게 각각 수업을 개강할 예정이고요. 중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수업, 이제 수업 시간은 내신도 동일하지만 토요일 4시, 일요일 1시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첫 3주, 전체 9주 과정, 5, 6월 2달 동안 9주 동안 수업 진행하는데요. 첫 3주는 문해력 더하기 이제 고전시가 시조, 그리고 현대소설 포함해서 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맞을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준비, 연습, 독해력, 문해력 훈련하는 거 진행할 거고요. 이후 6주 동안 역시 양진중학교끼리, 광남중학교끼리 이렇게 학교별 내신 대비, 기말고사 대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수능 국어도 문해력도, 국어의 기본적인 실력, 나아가서 내신 대비, 내신에서의 어떤 결과, 과정에서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들,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말씀 좀 첨언해 드리면 제 생각이었습니다. 중학생들 내신 기간은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도 짜보고 계획을 실천해보고 어떤 게 잘 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고 잘 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공부량도 많아지고 내신 시험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신 수업 기간에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이제 매 시간 앞에 그런 얘기들 꼭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국어 지식을 채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문법 같은 경우 이 시험을 지난 뒤에도 학생들 머릿속에 문장 성분, 품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문장의 짜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 6월 과정에서도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보다 나은 결과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바른 공부 습관을 갖추도록 선생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교재나 수업 혹은 클리닉을 통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 그리고 간단한 5, 6월 과정 안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 문의는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여기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도 과정 안내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